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0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물건을 10,000원어치 팔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노하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 파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 방법을 배운다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10,000원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10,000,000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이지요.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균형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책을 통해 비즈니스 노하우, 행복해지는 법 등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금에도 균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껏 세무서가 발행한 고지서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납부한 세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금을 많이도 내셨네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절세 같은 건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흔히 듣곤 합니다. 제가 절세를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에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탈세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로 세무서 직원의 의심을 사면 세금 관련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실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신뢰를 얻는다면 자칫 방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돈이 많은 곳에 찾아갑니다. 즉, 엄격하게 감시받는 회사는 경영 상태가 좋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세무서가 주목하고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면 사업은 자연스레 번창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세무서는 복의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도 필요하지요.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보려는 국민은 하늘의 침 뱉기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남습니다. 돈을 싸들고 저 세상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번 돈으로 즐기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들의 행복이 될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세무서의 레이더망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엄청난 벌금을 치러 세상의 균형이 바로 잡히겠지요. 단지 세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균형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쓰임이 다한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좋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잊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서 그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같은 지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 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이끌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인색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리지요.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갑니다. 물론 멋을 위해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이니까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왜 그런 색을 샀느냐고 물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을 뿐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어두우니 저절로 그런 색깔에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한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세요. 밝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겠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